네, 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올해 2월 13일에 개정된 자관법에서의 국내 자동차, 국내에서 자동차를 팔기 위한 해외 수입 업체 OEM 또는 국내 OEM의 사이버바 인증 체계 획득 방안에 대해서 법령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개정된 자관법은 보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가지고 12번 쪽에 자관법을 클릭하신 다음에 재개정 이력을 누르시면 자동차 관리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재개정의 이유는 자동차 제작사들이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내용을 국토부가 인정하는 제3자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아라. 그 내용이 골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5년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25년도나 26년도까지는 이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범위는 한국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국내, 해외의 OEM사고요. 3번이 조금 중요합니다. 네. 특히 국내 OEM 중에 유럽에 이제 차량 판매하는 것 때문에 뭐 제3자 스페인이라든가 네덜란드의 제3자 TS로부터 R155, 156 인증받은 거에 대해서 국내에서 호환이 안 됩니다. 자료만 활용 가능한 것이 맞고요. 그리고 국내는 해외 R156의 인증과는 다르게 성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좀 틀린 상황인 거고. 그리고 관리체계 인증 기준은 지금 아마 국토부 산하의 어떤 연구기관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아마 조만간 공식된 버전이 배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국내 관리체계 인증 기준은 뭐 ISMS나 아니면 R155나 ISO 2134의 내용을 많이 참고해가지고 만들어질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뭐 R155의 예전에 어떤 인증을 대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크게 다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일부 개정안의 30조 9를 볼 텐데요. 30조 9에서 말 그대로 자동차 제작자들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 해서 국토부 장관 인증 받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여기서 크게 뭐 말씀드린 사항은 결국에 R155로 만약에 뭐 인증 체계 만들었으면 그거 자료 베이스로 국내 거 받아라 그런 얘기고요. 법제화 됐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뭐 비용 같은 것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이제 인천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뭐 광주나 이런 데서 이제 경쟁적으로 그 사이버 보안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시험 센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활용해가지고 그런 자동차 제작사의 협력사들이 가서 하는 거에 뭔가 좀, 네, 센터를 구축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30초 구조에서는 크게 뭔가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10조하고 11조의 내용을 보시면 그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만들면 그 자료는 다 국토부에 제출하셔야 돼요. 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30조 10의 1항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 전산정보 처리 조직, 그러니까 뭔가 IT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관련된 체계 인증을 산출물 받아야 되고 그 받는 산출물들,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서 만들었던 산출물들이 뭔가 거짓이 있거나 부정한 방법이 있으면 차를 못 판다라는 페널티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1, 3, 4, 5로 만들어져 있죠. 네, 결국 한마디로 잘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에 대해서 거짓 없이 부정한 방법 없이 공정하게 받아라 이런 내용을 장관법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조 12에서는 ISO 134 같은 경우는 이제 13조에 사이버보안 인시던트 대응이 있는데 매우 유사합니다. 자동차의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뭐 위협의 신고가 있으면 그거는 지체 없이 정보통신 망법에 따라서
Ki사에 공유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아마 이 부분은 국내에서 뭔가 이런 그 사이버보안 대응 시스템 같은 거를 구축하기, IT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IT 시스템적으로 키사랑 뭔가 연동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을 따른다, 적용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이제 법령이고요. 34조 5조부터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거는 뭐 1, 2, 3, 4, 5, 6에 여기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뭐 적합하게 만들어져라는 내용인 거고요. 결국에 실차 베이스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성능 평가를 확인을 거쳐라라는 게 34조 5항의 3번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똑같이 산출물로 제출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어떻게 성능 평가를 하고 시험 기준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으로서는 결국에 R156에서의 요구하는 조건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성능 평가 인증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는 아니면 ISO 24089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걸로 대체할 수 있겠죠. 34조 제6에서는 결국에 이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어떻게 되고 그거 관련된 산출물이 뭐가 있고 라는 부분들을 다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를 나와 있는 거죠. 뭔가 이런 내용들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이 뭐 내부 기밀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무조건 자관법의 34조 6항에 의해서 성능시험 대행사에게 제출해야 되죠. 그래야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R156 같은 경우는 썸지에 대한 관리 체계도 해야 돼요. R156인데, 한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R155, 즉, 사이버보안 관리 인증 체계만 구축하고, 그거를 국토부가 인정한 뭐 제3자 인증기관이 TS, 도로교통안전공단 산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정확히 현재 정해진 건 없습니다. 거기로부터 인증만 받는 게 있고, 그리고 나머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성능시험 대행자로부터 인증받아라 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 프레젠테이션을 보시고 만약에 어떤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제 메일로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